제가 영어 공부를 하다가 야, 미국의 힘이 이 언어의 순서 때문이다. 맞아요. 예. 주어 다음에 동사가 나오잖아요. 네, 영어는. 네, 네. 그러니까 나는 한다야 일단. 네. 나는 먹는다야. 동사 일단 움직여 걔네는. 그러니까 나는 유튜브를 해드려도 나는 오늘 일단 찍는다. 이거는 불변이야. 그렇죠. 근데 우리는 유튜브 뭐 찍지? 우리는 목적어가 먼저 나오잖아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나는 뭐를 찍을래? 먹방을 찍을까? 노래를 찍을까? 책 읽는 걸 찍을까? 운동을 찍을까? 이거 망설이다가 70% 이상은 안 하는 거죠. 또 망설이다가 이거 좀 더 좋은 것 떠오르면 하자. 근데 미국 영화나 이런 거 보면 걔들은 저스트 두 잇을 하잖아 진짜.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 언어의 차이가 크다. 주어 다음에 동사가 나오는. 우리는 근데 명사에 집중하는 민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동사에 좀 집중해보고 명사는 나중에 좀 생각하고 동사 내가 하기로 한 거는 일단 그냥 한다.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먼저 작가님? 예. 저는 예. 그러니까 꽤 여러 날들을 주로 욕지도에 있었어요. 책을 쓰셨죠? 네, 지금 이제 1차는 이제 거의 한 다음 주까지 쓰면 이제 출판사에 보낼 수. 초고가 나왔. 예. 그래서 이제 손보고 뭐 하면 한 6, 7월에 나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거의 뭐 욕지도에 있었고, 네, 제어의 2월은 뭐 책 썼다 이거밖에 기억이 안 납니다. 네. 올해도 한 여름 초입쯤에 이제 신간이 6월이나 7월에 신간이 이제 또 나오실 것 같고. 네. 저도 책을 썼습니다. 아, 네, 책을 오래전부터 썼던 건데 이제 네. 마무리를 져서 네, 그 책에 대해서 생각하고 쓴 거는 되게 오래됐는데 네. 이제 마무리를 져서 3월 중순쯤에 저의 책은 아니고요. 제가 편역입니다. 이번에도 스페인의 발타자르 그라시안. 네. 발타자르 그라시안의 제목은 무례한 세상에서 나를 지키는 법. 다뤄보면 좋을 좋네요. 것 같고, 예, 세상이 무례해지고 있어요. 그거 이제 막 구상하고 뭐 준비한다고 2월 뭐 어떻게 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예, 또 역시 네. 이틀 3일이 모자란데 예, 이틀 3일이 없으니까 한 달이 빠르죠. 너무 금방 없어져 버려요. 예, 진짜. 네. 그리고 저는 드디어 네, 며칠 전에 예, 우리 독서인들의 마지막 도전 작품이라고 주로 얘기하는 마르셀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13권, 총 13권이더라고요. 네, 5,704쪽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10쪽씩 읽기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시작하셨군요. 네. 570일 걸립니다. 근데 10쪽도 쉽지 않잖아요, 그 책은. 10쪽. 제가 며칠 동안 평균을 재봤는데 네. 한 15분에서 20분. 아, 그 꼼꼼하게 읽으면, 왜냐면 이 프루스트가 아무래도 이제 번역의 문제도 있겠지만 한 번에 이렇게 화라락 안 읽어져요. 그리고 문장도 엄청 긴 문장들이 많고 이래서 그렇죠. 읽고 네. 다시 읽고 하다 보니까 그래도 10쪽 읽는데 한 15에서 20분. 그래서 제가 570일, 물론 매일 읽지는 못할 거예요. 아마 한 600에서 700일 걸리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장기 프로젝트 이런 걸 좀 잘하거든요. 잘하시죠, 또. 네, 잘해요. 그래서 네. 오케이, 나는 이거 한 2년 동안은 내 머릿속에 뭔가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가 쭉 가도록. 근데 제가 이거 한 이유는 저도 사실 시간이 되면 핸드폰을 봐요. 근데 지금 점점 더 빨라지잖아요. 막 컨텐츠 하나가 20초, 막 30초에 끝나고 릴스, 네, 쇼츠 네. 이런 게 그러다 보니까 뭐가 자꾸 급해지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소위 물타기라고 하죠. 네. 제 뇌를 뭔가 거대한 서사를 큰 그림을 한 2년 동안 품고 있겠다. 이 작전이에요. 그래서 5,700쪽짜리 이야기를 2년 넘게, 그래서 얘들이 그 20초, 30초짜리 쇼츠들이랑 핸드폰을 안 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호흡과 싸워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네. 희석시켜서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네. 그래서 제가 이 5,700쪽 했는데, 제가 그래서 요즘은 여러분들에게 많이 말씀드려요. 저 5,700쪽은 좀 어마어마하고, 네. 저는 말 나온 김에 1년에 1,000쪽 이상짜리 있잖아요. 네. 뭐 안나까리냐라든가 레미제라블이라든가 뭐 전쟁과 평화라든가 돈키호테라든가 이런 것들, 굳이 문학이 아니에요. 근데 문학이 좋아요.
왜냐하면 이 거대한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는 그 플롯을 머릿속에 가지고 있으면 근데 우리가 10쪽씩 읽으면 100일이면 1000쪽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200일 뭐 좀 못 읽는다 해도 1년 내내 뭐 한 3일 쉬고 여러분 포기만 안 하고 계속 읽어 나가시면 저는 1년 내내 뭔가 큰 그림이 내 머리가 함께 가고 있다. 그러면 저는 이 핸드폰 쇼츠와 충분히 싸울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욕심내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한번 오늘 당장 1000쪽 이상 되는 책을 하나 고르셔가지고 딱 이러시면 될 것 같아요. 화장실에 두든가 네. 침대 머리맡에 두든가. 네. 저는 눈 뜨면 무조건 처음에 성경 한 장 읽거든요. 네. 그게 이제 버릇이 이어졌죠. 성경 읽자마자 바로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를 읽는다. 네. 이렇게 루틴으로 딱 만들어 놓으니까 그냥 그대로 이어지더라고요. 1000쪽짜리 책을 딴 데 갖고 나오지 마세요. 그냥 난 화장실만 가면 무조건 난 이거 읽는 거. 아니면 침대 머리맡에서 자기 전이나 깬 직후 요거 둘 중에 하나 정하셔가지고 꼭 10쪽이 아니어도 뭐 7쪽. 근데 좀 분량을 정해 놓으셔야 우리 뇌가 그 목표를 이루더라고요. 맞아요. 열심히 읽어야지. 이거는 아무 그냥 공허한 메아리야. 내가 7쪽을 읽겠어, 뭐 5쪽을 읽겠어, 10쪽을 읽겠어. 이렇게 해놔야 움직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하고만다 여러분들 한번 핸드폰 많이 보시는 분들은 특히 네, 그렇죠. 올해 아직 이제 2월이니까 한 올해 1년 동안 나머지 10개월 동안 한번 책 하나 골라서 욕심 부리지 마시고 평소에 책들은 뭐 이제 뭐 네. 하대님 책 나오고 제 책 나오면 읽으시고요. 1000쪽 넘는 책은 그렇게 딱 하나만 읽으시면 예. 저는 핸드폰을 이길 수 있는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고 작가님 말씀하신 것 중에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되게 캐주얼하게 그냥 웃으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딱 그 두 개 포인트가 또 딱 꽂혀가지고 그게 뭐냐면요. 작가님 말씀해 주신 것 중에 분량을 딱 정해놓고 하루 10쪽 네. 뭐 이렇게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이게 진짜 중요한 게 저는 오늘 말씀드릴 게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투두 리스트를 작성을 합니다. 네. 근데 투두 리스트를 작성하시는 분들도 대단한 거죠. 네. 왜냐하면 그거 없이 그냥 보내는 분들이 훨씬 많으니까. 네, 네. 근데 그나마 투두 리스트를 뭐 업무상이 됐든 그게 아니든 투두 리스트를 이렇게 작성해서 하시는 분들도 그거 자체도 대단한 건데 문제는 이 투두 리스트가 이 뇌과학적인 측면으로 보면 우리 뇌한테 하등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네. 왜냐하면 우리 뇌는 그 투두 리스트는 10개의 목록이 있다고 치면 네. 그중에 뭐 하나하나 이제 체크해 가면서 줄 긋고 네. 해서 못하면 되게 자책하잖아요. 네. 네, 좀 열심히 못한 것 같고 오늘 네. 하루. 그리고 그 투두리스트의 결정적인 문제는 시간이 빠져 있어요. 투두리스트에는. 그렇죠. 네. 그래서 뇌는 이제 뭐부터 해야 될지 거기서부터 고민을 시작하는 거예요. 에너지를 거기서부터 쓰는 거죠. 네. 네,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또 투두리스트의 가장 결정적인 문제는 예를 들어서 뭐 청소, 정리 중요한 거지만 나한테 그날 하루 가장 중요한 거 네. 그거랑 동일선상에 하나의 리스트로 나란히 놓입니다. 네. 그러니까 중요도가 또 표시가 되어 있지 않아요. 네. 그 투두 리스트가.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분량을 딱 정하는 건 마치 우리 뇌한테 시간을 정해주는 거랑 똑같거든요. 시간을 딱 정해주면 이 데드라인이 딱 정해져 있으면 우리 뇌는 더 이상 고민을 하지 않고 네. 이때까지다 맞아. 하고서 그때부터 이제 집중 모드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우리가 벼락치기가 가능한 이유가 네. 시간이 딱 정해져 있으면 뇌는 이제 딴 생각 안 하고 맞아요. 진짜. 다른 고민 안 하고 거기로 이제 포커스를 맞추거든요. 네. 그래서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이 계획을 세우는 게 중요한 건데 분량을 딱 정하면 뇌도 네. 이제 고민하지가 않죠. 네. 예, 딱 오늘 10쪽 읽으면 된다. 맞아요. 네. 10쪽 읽을 동안 딱 집중하고 네. 그래서 이 지금 말씀해 주신 게 우리가 보통 투두리스트를 하게 되면 뭐 원치 않게 약간 멀티태스킹을 하게 되거든요. 이거 네. 하다가 뭐 또 이것도 좀 하다가 뭐 이렇게 되게 되는데 멀티태스킹이 정말 우리 뇌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본다면은 최악이기 네. 때문에 A랑 B를 동시에 하면은 100이면은 50, 50을 하는 게 아니라 40, 40배의 효율밖에 안 납니다. 네. 요거 두 개 왔다 갔다 하는데 20이 날아가 버리니까 예, 전환 비용이라고 하죠, 그게. 네. 그런 걸 감안했을 때도 여러분들도 투두 리스트 대신에 우선순위를 항상 정해 보시고요. 아니면 투두 리스트 대신에
시간을 정해놓고 혹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탑3 오늘 제일 중요한 거 3개만 하겠다. 네, 뭐 이렇다든지 그렇죠. 네. 그런 걸 딱 정해줘야 우리 뇌가 고민하는데 에너지를 또 쓰지 않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 부분 아까 딱 말씀해주신 거에 꽂혔었고 네. 두 번째는 아까 처음에 딱 일어나서 성경 한쪽을 원래 읽는 루틴이 있다고 네, 하셨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거기에 딱 바로 이어서 이제 읽기 네, 시작하셨다고 네. 안나까레르네. 네, 네, 네. 근데 그게 또 루틴을 추가할 때 제일 좋은 방법은 기존 내 루틴에 끼워 넣기 하는 거라고 네.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운동을 진짜 안 하는 사람이면 아침에 일어나서 어차피 양치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아침에 양치할 때 이 발꿈치 들기 네. 이렇게 까치발 들기를 30번 하기. 아, 네. 예, 그걸 그냥 추가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걸 루틴으로 가져가기 가장 쉽게 안착되는 네. 가장 좋은 방법인데 네. 딱 지금 하시는 방법이 맞아요. 아침에 원래 읽는 거 한 페이지 읽고 안나까레나 이어서 읽고 네. 이렇게 해서 루틴이 되셨다는 얘기를 듣고 여러분들께 그 뭐 투두리스트나 이런 계획 세우실 때 도움이 되실 포인트가 딱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그다음에 루틴 추가할 때 기존 루틴에 그냥 끼워 넣기, 붙이는 겁니다. 세트로. 네. 예, 이렇게 세트로 붙이면 아예 안 하던 걸 새로 하려면 되게 힘든데 기존에 하던 거에 이렇게 세트로 1+1으로 붙여버리면 자연스럽게 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이 딱 생각이 나서 네.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성경에 한 장씩 읽으면 1189일 걸리더라고요. 근데 지금 네. 거의 한 1170일 정도를 하루도 안 빠지고 읽었어요. 아까 하대님 말씀하신 것처럼 1100일 넘게 해오던 루틴에 붙이니까 네, 네. 어려움이 없어요. 맞아요. 그냥 네. 그대로 이어져서 읽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저는 그런 루틴을 만들어 놓고 나니까 이 AI 시대에 너무 빠르게 변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돌파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그 습관이 바로 뭔가 꾸준하게 하는 거. 근데 그거를 너무 크게 잡지 마시고 네. 너무 크게 잡으면 우리가 인간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작게 잡아서 저는 이제 이 소설 뒤에다가는 절대 안 붙일 거예요. 3개를 하진 않을 거야. 아침에. 그러면 내가 봐도 딱 여기까지가 한계예요. 아침에. 네. 진짜 사실 아까 이제 작가님하고 또 초반에 얘기하고 저 2월 한 달 얘기하고 하면서 느꼈던 게 요즘은 드는 생각이 그거예요. 최근에 아직 방송이 나가려면 조금 한 3월 말이나 되어야 나갈 것 같긴 한데 정리 관련해서 네. 전문가 두 분을 동시에 모셔가지고 전혀 다른 분야 한 네. 분은 진짜 정리 전문가 우리나라 네. 정리 네. 컨설턴트 최고의 네. 컨설턴트 윤선현 대표님을 모셨고 한 분은 건국대학교 병원 정신과 하지연 교수님을 모셨어요. 네. 두 분을 모시고 정리에 대해서 정리 전문가와 정신과 전문의가 네. 이 이야. 정리가 과연 우리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너무 재밌겠다. 예, 그거를 찍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게 하 교수님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뇌가요 2,000g 정도, 뭐 2kg 좀 더 나간다, 뭐 그 정도 나간대요 무게가. 네. 뇌의 무게가 우리 몸에서 차지하는 엄청나게 적은데 네. 우리 몸의 4분의 1의 에너지를 소모하고 네. 그리고 우리가 하루 종일 그냥 하는 일만 해도 우리 뇌는 에너지를 90%를 쓴다고 합니다. 제가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결국 10% 싸움이거든요. 네. 네. 우리가 뭘 하든 되게 열심히 뭔가를 했던 날이나 별거 한 거 없이 그냥 맨날 하던 거 했는데 한 날이나 뇌는 90%의 에너지를 소모해요. 네. 그럼 이제 이 10% 갖다 뭘 할 건가인데 네. 자 여기서 정말 공감하시겠지만 어차피 할 거라면 네. 우리한테 선택지가 2개밖에 없어요. 네. 고민하다가 한다. 네. 그냥 지금 한다. 아, 그렇죠. 2개밖에 없거든요. 네네. 어차피 할 거면. 네네. 근데 고민하다가 한다면 그 고민하다가 하는 거에 10% 에너지를 다 써버린다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그냥 하면 하는 거에 실행력의 네. 10%를 태울 수가 있는 거죠. 네. 근데 30살에 고민했던 게 만약에 50이 됐다. 그러면 그때 했으면 지금 50이면 엄청난 많은 것들을 정말 네. 도달했을 텐데 그렇죠. 50까지 고민했으면 고민하는데 에너지를 쓰면서 50이 그냥 돼서 이제 또 시작해야 되나 여전히 고민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도 갑자기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제가 오늘 아침에 제 유튜브에 뭘 올렸냐면 제가 영어 공부를 하다가 야, 미국의 힘이 이 언어의 순서 때문이다. 맞아요. 예. 주어 다음에 동사가 나오잖아요. 네, 영어는. 네, 네. 그러니까 나는 한다야 일단. 네. 나는 먹는다야. 동사 일단 움직여 걔네는. 그러니까 나는 유튜브를 해드려도 나는 오늘 일단 찍는다. 이거는 불변이야. 그렇죠. 근데 우리는
유튜브 뭐 찍지? 우리는 목적어가 먼저 나오잖아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나는 뭐를 찍을래? 먹방을 찍을까? 노래를 찍을까? 책 읽는 걸 찍을까? 운동을 찍을까? 이거 망설이다가 70% 이상은 안 하는 거죠, 또. 망설이다가. 이거 좀 더 좋은 것 떠오르면 하자. 근데 미국 영화나 이런 거 보면 걔들은 저스트 두잇을 하잖아, 진짜.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 언어의 차이가 크다. 주어 다음에 동사가 나오는. 우리는 근데 명사에 집중하는 민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동사에 좀 집중해 보고 명사는 나중에 좀 생각하고 동사 내가 하기로 한 거는 일단 그냥 한다. 제가 하대님이 그 얘기 하니까 난 너무 요즘 공감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한다, 그냥 할 수 있는 이 힘이 사실은 엄청난 힘이더라고요. 맞습니다. 그게 근데 습관을 들이면 또 습관이 들여져요. 네. 물론 당연히 잘 안 될 수 있죠. 네네. 망할 수 있는데 네. 그게 내 인생이 망하는 게 아닐 정도의 네. 그거라면 다른 사람 고민하고 있을 때 나는 그거를 해보고 세상의 피드백을 받아서 디벨롭을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게 엄청난 메리트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 영어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또 생각이 저도 드는 게 우리나라 말은 끝까지 들어야 알 수 있거든요. 네.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안다라고 그렇죠. 하잖아요. 네. 예를 들면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네. 고 작가님과 함께 네.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주말 이 시간에 이렇게 모여서 네. 저희가 또 매달 진행하는 하고만다 프로그램을 이렇게 네. 하게 됐습니다. 2월의 마지막 날 오늘 뭐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오늘 뭐 어떤 책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 보겠습니다라고 네. 맨 마지막에 맞아요. 나오거든요. 네. 그런데 영어로 하면 today 오늘 시작해서 오늘의 책은 네, 뭐 맞아요. 이거를 그냥 바로 들어가요. 네. 오늘의 책은 바로 이건데 이렇게 해서 그래서 뒤에다가 계속 붙이거든요. 네. 그것도 아마 그 언어라는 것도 맞아요. 사고 방식에 정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거예요. 엄청나게 네, 영향을 네. 미치거든요. 예. 그래서 동사에 집중을 해보시고 또 동사에 집중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까지 예. 하고 만다를 안 외쳤어요 아직. 30분 지났네. 30분이 지났어요. 우리 잠깐만 하고 만다를 외치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준비하고 계세요. 자, 두 손 모으고 계셨죠? 자, 2월 또 시작해 봅니다. 하나, 둘, 셋. 하고 만다. 네. 오늘의 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책은 세스 고딘의 드디어 보랏빛소가 온다가 왔습니다. 네. 우리가 이 책을 선택한 이유는 여러분 지난달에 시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은유는 연결이다. 이 세스 고딘이 2000년 이후부터 돈 벌려면 연결하라. 연결을 가장 아마 강력하게 주장한 사람 중에 하나고 그 세스 고딘의 그 연결뿐만 아니라 그 세스 고딘의 마케팅의 원리가 가장 잘 담겨 있는 책이다라고 제가 생각해서 사실 이 제목에서 끝나거든요. 보랏빛소가 온다.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네. 하고 만다에서 연결, 은유 또 계속 생각하면서 과연 리마커블 한 거는 어떤 건가 그리고 따분하고 지루하면 왜 안 되는가 등등에 대한 얘기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또 하대님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냥 한다 할 때 제가 요즘에 기가 막힌 어플을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광고 아닙니다, 여러분. 광고면 네. 이렇게 못 하거든요. 예, 네. 그냥 제가 어플을 실제로 제가 왜 이지 카운터라고 100번 말하기 할 때 이렇게 누르면서 이렇게 하는 거 예전부터 이거는 한 4년 전부터 제가 말씀을 아마 드렸을 텐데 왜 저한테는 안 알려주셨죠? 이지 카운터라고 있습니다. 하면은 와. 말할 때 그냥 이렇게 툭툭툭 찍으면 돼요. 아 진짜요? 예, 그리고 설정해서 목표 몇 개 할 건지 100번 할 건지 뭐 1000번 할 건지 다 정할 수 있고요. 저는 이거 보세요. 숫자를 하면서 이렇게 여러분 이게 숫자를 다 적었어요. 그러니까 저 10번 외치면 1 쓰고 네. 또 10번 외치면 2 쓰고 이렇게 해서 다 적었거든요. 그래서 초기화하면은 이렇게 처음에는 목표 숫자가 저는 지금 100이거든요. 네. 제가 매일매일 자기 전에 100번 감사하기를 하기 때문에 그거를 할 때 목표가 되면 딱 되는 순간 진동과 함께 파란 화면으로 딱 바뀝니다. 안 보고 해도 안 보고 해도 그러면은 잠들기 전에 하기도 좋고. 네네. 예, 이 어플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요즘에 또 정말 또 이 데이 그릿이라고요. 여기 보면 제가 지금 여기 보이시죠? 막 몇 가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프가 있네요. 예, 매일매일 제가 한 거 체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도전을 7개를 하고 있는데 네.
그중에 3개는 지금 보이고 4개는 이제 여기에서 프리미엄 결제 1,000원밖에 안 하는데 제가 아직 못했어요. 근데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거는 인스턴트 음식 끊기. 네. 이거 지금 프로필에 들어가 보면 여기 보이시죠? 지금 이렇게 막 하고 있는 현황이 나오잖아요. 네네. 예, 제가 인스턴트 음식 끊기를 하루 빼고 100% 다 성공을 했네요. 네. 그렇게 돼 있고 그리고 매일 스쿼트 100개. 네.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네. 다 채워져 있죠. 그다음에 매일 1시간 휴대폰 없는 시간. 네. 이것도 제가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거 말고도 여기 이 어플이 되게 좋은 게 제가 아직 이걸 실제로 해보진 않았는데 여기 보시면 되게 많아요. 도전의 카테고리들이 네, 자기 돌봄에 들어가면 매일 10분 영상, 10분 명상, 네. 하루 30분 독서, 네. 매일 감사한 것 3가지 적기, 뭐 매일 밤 최소 7시간 수면, 매일 공간 정리하기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운동도 뭐 매일 조깅하기, 매일 15분 스트레칭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체크해 놓으면 그래프가 딱 생기고. 네, 근데 이게 좋은 거는 이거 혼자 하다 보면 네. 그냥 어느 순간 안 하게 되면 그냥 네, 안 네,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여기에 도전하기를 이렇게 누르잖아요. 네. 그러면 도전하기를 누르면 이제 제가 하고 있는 게 다른 사람들한테 보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서 몇 등인지가 이렇게 나오고, 와. 네, 그리고 그 사람을 팔로우할 수도 있고, 네. 예, 그렇더라고요. 네. 데이 그릿입니다. 영어로 네. DAYGRIT 데이 그릿. 네. 네, 그래서 이런 어플을 제가 찾아내서 네. 한번 저희 구독자님들께 알려드리고 싶어서 네. 실제 행동할 때 이런 게 있으면 또 다른 사람 여기서 이제 제가 만약에 챌린지 저도 하면은 하와이 데저텍 보일 거거든요. 네. 그럼 여러분도 한번 보시면서 하대가 지금 하고 있다. 네. 그게 딱 보이실 거예요. 네. 지금 뭘 하고 있다. 야, 인스턴트를 지금 네. 끊어 보려고 예. 너무 잘하시네. 네. 그래서, 아니, 저는 제가 이제 요리를 하잖아요. 예. 저는 뭔가 컨디션이 좀 저도 특히 정신적으로 네. 약간 좀 힘들어지는 때가 다 인간이면 당연히 오잖아요. 네. 저는 이제 2월이 제가 교통사고가 났던 해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2월이 되면 트라우마처럼 그냥 뭔가 2월에는 힘이 없어. 그게 아무리 이겨내려고 그래도 안 돼요. 왜냐면 우리의 정신은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이겨낼 수 있으면 뭐 우울증 뭐 공황장애 없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뇌가 시키는 거를 때로는 거부하지 못하고 우울감이 찾아오면 이겨내지 못하는데 제가 겪어본 바로는 그럴 때에 저는 무조건 신선하고 또 영양가 높고 이런 음식을 찾아서 먹어요. 그러니까 생각 이전에 운동보다 나는 뭔가 힘들고 그렇다 그러면 저는 술을 좋아하지만 그럴 때 술을 안 마셔요. 전 강연을 지방에 다니잖아요. 그 드라이빙 스루로 햄버거집 이런 거는 편하니까 네, 그렇죠. 그 햄버거 좋아하니까 제가 자주 먹거든요. 네. 근데 뭔가 정신적으로 열정도 사그라지고 뭔가 좀 힘들어. 저는 그럴 때 인스턴트를 안 먹어요. 그리고 어떻게든 프레쉬하고 뭔가 영양가 좋은. 근데 그런 걸 넣어주잖아요. 몸이 좋아져. 근데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컨디션이 안 좋을 때 자꾸 귀찮다 이러면서 맞아요. 그럼 더 대충 인스턴트를 먹잖아요. 네. 계속 먹잖아요. 그러면 계속해서 깔아질 수밖에 없는 원리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 뇌에게 기분 좋은 에너지를 선사해 줘야 얘도 기분이 좋을 텐데 계속해서 우리가 다운되면 자꾸 귀찮다고 라면 끓여 먹고 맞아요. 라면이 라면 뭐라는 거야. 그러니까 편하게 먹으려고 네, 컵라면 귀찮잖아 뭐, 일단. 네. 그러니까 또 술 마시게 되고 이러다 보면 점점 더 그 악순환으로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뭔가 마음이 좀 가라앉고 이럴 때는 정말 좋은 음식을 내 몸에 넣어줘 보시면 그래서 내가 인스턴트 끊으셨다 그러길래 저는 아예 끊지는 않았지만 그런 때는 아예 안 먹거든요. 네. 이 책의 내용으로 말씀드리면 욕을 먹기 싫어서 그냥 무난하게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지. 중간이라도 우리가 그래서 안전하게 살아야 된다. 안정적으로 이 세스 고딘이 늘 하는 얘기가 제발 그 안정적이라고 얘기하는 그 줄에서 제발 벗어나서 위험천만의 길로 가라. 그 욕먹을 각오를 해라. 근데 저는 너무 공감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릴 때부터 교육을 받아왔고 여기도 왜 미국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맞아요. 이제 뭐 대학을 학교를 다니기 시작하고 그러면 하버드를 가더라도 어떻게 되냐? 가서 튀지 말아라. 저 사람들에게 민폐 끼치지 말아라. 맞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게
우리는 각자의 개성이 이렇게 막 삐죽삐죽 그러니까 남들이 봤을 때는 다른 모습이니까 욕먹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그 교육이라든가 자본주의라든가 제도라든가 이런 것들의 망치를 맞아서 그 개성들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현대사회는 다 비슷해져 버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 쟤 왜 저기가 삐죽 튀어나와 있어? 이렇게 욕을 할 수 있는데 이 책이 놀라운 게요. 한 20년도 더 됐나? 20년도 더 전에 나왔나 그래요. 제가 맨 처음에 읽은 게 아까 써놓은 거 보니까 2003년인가 읽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벌써 23년도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전한 곳에 뭔가 계속 있으려고 하면 그게 진짜 안전하지 않다는 거죠. 그거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제가 뭐 거기에 뭐 직장에 계속 계신 분들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자기마다의 그 삶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살려고 태어났는가를 깨달아서 지금은 또 안전하게 60까지도 못 갑니다. 그죠? 지금 대기업들도 60이 뭡니까? 지금 은행권에는 앞에가 4자 되면 이제 나갈 준비하라 그러잖아요. 4자만 돼도 39에서 40 되는 순간 희망퇴직 준비하라라고 막 얘기한다고 하니까 심지어 예전에 안정적이라고 생각했던 그 안전지대가 이 세스 코딘이 얘기하는 단어 중에 또 안전지대라는 얘기들이 뭐 모든 책에 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안전지대라고 생각한 그곳에서 벗어나서 욕먹을 각오를 해야 그러니까 욕을 먹어야 사실 매력적인 사람이에요. 네. 맞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고도 성장기 여러분 아시다시피 80년대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7, 80년대 고도 성장기를 거칠 때 나를 죽이고 조직에 투신함으로써 그 조직이 정말 성장하고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정말 못 살던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지금 이제 선진국이란 이야기도 듣는 이런 위치까지 이렇게 올 수 있었는데 네. 그래서 더 그 시절에는 뭐 모난돌이 정 맞는다 네. 튀지 마라 가만히 있으면 중간에도 간다 네. 이런 게 우리나라는 특히나 더 네. 이제 더 강했던 것 같고 이 세스 고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지대 세이프 존 뭐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위험 리스크를 회피하고자 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리스크다. 위험하다. 네. 이런 말들이 다 여기 세스 고딘이 제일 먼저 20년 전에 이제 네. 하기 시작한 말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 세스 고딘은 본인 커리어로도 보여줬고요, 증명을 했고 왜냐하면 그 요요다인이라는 회사를 설립을 해가지고 야후한테 우리 돈으로 한 400억 정도 그렇죠. 매각을 했어요. 네네. 그래서 매각을 하고 야후의 마케팅 부서장으로 직접 근무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실제로 미국의 마케팅계의 노벨상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미국 명예의 전당, 마케팅 명예의 전당 AMA라고 하는 거기에 헌액되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여러모로 이론적으로나 실무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전설적인 저자의 전설적인 책입니다. 보랏빛 쏘가 온다. 네. 예. 그래서 사실 미국도 똑같아요. 좋은 대학을 나와서 좋은 직장 들어가서 시키는 일 그냥 잘하는 게 정답이었다. 네. 저도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예전에 직장 다니고 있었으면 예를 들어서 근데 그게 한 30년 40년 전이었으면 한 75세 뭐 70세 이때쯤 죽는다 평균 수명이. 그렇죠. 예, 그러면 안정적이죠. 그렇죠. 네, 61세까지 다 채우고 한 네. 10년 살다가 나머지 10년 이렇게 있다가 죽는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100세 시대인데. 맞아요. 네. 그게 되게 중요해요. 네. 안전한 게 아니에요. 정년 네. 보장이. 저는 제가 언젠가부터 제가 개그맨 초창기 때까지만 해도 환갑잔치에 사회자로 초대를 받았어요. 맞죠. 그렇죠. 요즘 환갑잔치를 안 하잖아요. 안 하죠. 가만히 생각해보면 예전에 우리 아버지들은 환갑잔치하고 몇 년 있다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평생 직장이 맞았어. 네. 그러니까 세이프 존이라고 할 수도 있었어요. 네. 사실. 네. 근데 이제는 나와서 50년을 더 살아야 돼. 맞아요. 그 변화되는 그 분기점이 엄청난 일을 가져오더라고요. 지금 특히 제가 이제 55살 되고 제 주변 지인들이나 제 선배들 보면 여기 계셨던 분들이 그 안전지대라고 생각했던 데서 벗어나는 순간 이렇게 떨어져서 네. 여기에서 지금 이제 앞으로 자기들도 지금 여러분 지금 제가 55살 청년이잖아. 지금 저 봐봐요. 청년이잖아. 마음도 청년이거든요. 근데 그들이 이제 40년, 30년을 뭔가를 더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배우지 않았고 그냥 그 세이프 존이라고 생각했던 거기가 내 인생을 책임지고 그럴 줄 알았는데 거기는 그냥 이제 끝이야 그냥. 네. 뭔가 다시 시작해야 돼. 근데 우리의 교육은
그 세상이 변하는 것보다 교육은 느릴 수밖에 없어요. 맞습니다. 시스템이라는 거는 이미 다 적용이 돼서 변해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소위 딱 잘라서 얘기하면 교육제도가 그 평균 수명 환갑잔치 할 때 그대로죠. 그대로잖아요. 근데 우리는 평균 수명이 갑자기 뭐 50 몇 세에서 81세로 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교육제도는 못 따라잡아요. 이 생명 연장의 기술과 과학 기술의 발전은 제일 빠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책을 읽고 함께 읽고 얘기하고 하면서 준비를 해 나가지 않으면 이 시대에 뭔가 버림받아지고 툭 버려지고 이러면서 그 특히 나이 먹고 우리가 20, 30, 40대는 좀 사실 헐벗고 힘들어도 괜찮잖아요. 근데 나이 먹어서 정말 갑자기 이제 어디로 가야 되지? 부터 시작해서 자기가 갈 수 있는 직종들이 정말 자기가 상상도 못했던 그쪽 밖에는 자기가 갈 곳이 없는 이런 시대가 돼버렸기 때문에 반드시 책을 읽고 준비를 하지 않으면 정말 큰일 난다. 이제 올해가 2026년이 이렇게 오다가요. 모두가 똑같이 이렇게 오다가 2026년을 기점으로요. 쫙 갈라지는 그 네. 분기점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어떤 분기점이냐면 지금 뭐 AI 뭐 다 쓰는 것 같지만 이걸로 사주 보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신년 네. 운세 이런 것도 네, 보시고 네. 그다음에 뭐 이런 일상의 친구처럼 대화하고 이렇게 활용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런 거 네. 말고 실제로 AI를 업무에 한마디로 AI 시대에 이점을 누리는 AI 시대에 우위를 점하는 사람은 지금 전 세계 3% 정도라고 네. 합니다. 전 네. 세계에서 97%는 여전히 AI가 주는 베네핏을 얻지 못하고 있는. 네. 그래서 이게 갈라지는 게 이쪽의 소수는 AI로 인해서 비즈니스가 됐든 투자가 됐든 어떤 면에서든 나한테 경제적으로든 더 막대한 성공과 부를 거둬들이는 이쪽 집단이 있을 거고요. 네. 나머지 대다수의 집단은 AI로 인해서 종속돼서 나의 수입이 줄어들고 네. 일자리가 없어지고 네. 어려움을 겪는 그거로 가는 2026년이 나중에 뒤돌아봤을 때 분기점이 될 거다라고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네. 네, 너무 공감이고 또 오늘따라 정말 말 한마디 한마디 너무 다 꽂히는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굉장히 인상 깊은 외국 영상을 하나 봤는데요. 네. 프레젠테이션을 해요. 어떤 네. 회사 같은 데서 초기에 옛날 자동차 딱 보여줘요. 그러니까 뭐 마차 같은 거 나오겠죠. 네, 네, 네. 마차였다가 이제 옛날 막 마차 같은 자동차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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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거 나오다가 지금 이제 촥 하면서 뭐 테슬라 같은 거 나오고 네. 그런 차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컴퓨터 옛날에 타자기 같은 거 보여줍니다. 네. 타자기 같은 거 보여주다가 그 다음 쫙 넘기니까 이런 맥북 같은 게 이제 딱 나와요. 네. 근데 자 학교 했는데 그 시절 옛날에 그 학교 네모난 교실에 학생들이 앉아 있고 흑백인데 네. 지금 학교 쫙 넘겼는데 미국도 똑같이 또 네모난 교실에 학생들 앉아 있는 거예요. 유일하게 교육만 변하지 않았다. 맞아. 근데 원래 이 교육이라는 게 영국에서 이제 증기기관이라는 그걸 통해서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거기에서 이제 공장이라는 게 생겨나고 그러면 노동자 숙련된 노동자들이 좀 최소한 가르쳐서 일을 시킬 수 있는 정도의 역량을 갖춘 노동자들이 필요한데 그럼 교육 일단 학교 빨리 가르쳐라 네. 라고 해서 그 학교에서 이 공장이라는 형태의 훌륭한 근로자들을 노동자들을 배출하기 위한 그 서로의 톱니바퀴가 맞아 떨어져 가지고 시작한 게 이제 학교였는데 네. 문제는 미국이든 우리나라든 지금 학교의 형태라든지 교육이 전혀 따라오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네. 여기서도 세스 고딘도 말하는 게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직장 들어가서 시키는 일 하는 게 정답이었다. 근데 그렇게 살면 당신은 갈색소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우리가 어디 시골 가서 갈색 소들이 한 10댓 마리가 쭉 지나간다고 해서 뭐 눈에 띄거나 뭐 그렇죠. 눈길을 사로잡지 않잖아요. 근데 갈색 소 중에 갑자기 보라색 소 한 마리가 딱 있다. 네. 좀 뭐지? 딱 눈길을 사로잡는단 네. 말이죠. 그거에 관한 네, 얘기거든요. 브라피스가 온다는 여러분 그게 답니다. 세스 고딘이 맨 앞에 얘기를 했는데 프랑스 여행하다가 자기 가족들하고 이 모퉁이를 돌았는데 소떼가 나타났대요. 누런 소떼가 네. 처음에는 막 와 막 so cool 막 와 썸 막 하면서 가족들이 난리 났었는데 모퉁이 돌 때마다 계속 그 누런 소만 나오니까 몇만 마리가 있어도 이제는 시큰둥한데 세스 고딘이 유럽 뭐 이런데 막 40시간씩 운전하고 가잖아요. 다들 지겨워하고 있을 때 저 모퉁이를 돌면 뭐 10,000마리 1,000마리도 아니고
보랏빛 소 한 마리만 딱 나타나면 우리 가족들이 갑자기 이러고 있다가 우와라고 하지 않을까. 이게 세스 고딘의 마케팅의 철학 다입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저도 이거를 제 삶에도 내가 자기계발서를 지금 7권째 쓰고 있는데 제가 그래서 지난 가을에 단편 소설에 도전을 해서 지금 이제 소설을 쓰고 싶어서 소설 작법이라든가 단편 소설 엄청 읽고 있고요. 이제 단편 소설에 도전해 보겠다. 이게 이제 자기계발서를 계속 내고 있으면 뭐 요 책까지는 잘 되고 했지만 뭔가 누런소 느낌으로 가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 책을 읽었으니까 내 몸에 그게 녹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이제는 내가 자기계발서를 계속 쓰되 나도 고명환이 뭔가 보랏빛 소를 한 마리 좀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제가 메밀국수집도 12년째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2년 3년 주기로 제가 제 가게를 정말 잘 안 되지만 마음은 손님의 입장으로 제가 들어가서 보면서 가게라든가 메뉴라든가 특히 메뉴가 다 맛있죠. 맛있지만 계속 오시는 단골분들이 물론 맛있는데 그 누런소도 있지만 가끔 중간중간에 메뉴가 보랏빛 소 느낌 나는 거를 출시를 해서 사람들이 그래 늘 먹는 거 있지만 가끔 이렇게 보랏빛소 느낌의 메뉴를 그러니까 이 보랏빛소 하나만 그 내 인생에 적용을 하셔도 여러분들도 한번 여러분들의 하루, 여러분들의 한 달, 여러분들의 1년을 한번 돌이켜 보시면서 나는 늘 쳇바퀴 돌듯이 그냥 늘 누런소, 늘 변함없이 그렇게 내가 성장하고 도전하고 발전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남들이 봤을 때 나는 그냥 늘 비슷한 모습이지 않았나. 예를 들면 우리 연예인들이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뭘 변신해보다가 안 되면 머리를 빨간색도 해봤다가 보라색도 해봤다가 여러분 하대님이 머리를 보라색으로 염색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뭐 만약에 3월에 딱 하대님이 오셨는데 보랏빛으로 우리 둘 다 나는 빨간색으로 아마 그러면 한 시간 반 동안 머리 얘기만 하다가 끝날걸요. 그 메밀국수집 지금 하고 계신 10년 넘게 하고 계신 지금 뭔가 보랏빛 쏜 느낌의 메뉴 결국에는 그걸 차별화를 뭔가 주기 위해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이 책의 핵심은 그겁니다. 우리가 돈을 쫓지 마라 뭐 이러잖아요. 그것도 이 세스 고딘이 다 하고 있는 말이에요. 돈은 가치를 따라갑니다. 그렇죠? 가치를 따라가는데 그 가치는 차이에서 발생하거든요. 차이. 정말 요만큼 한 끗 차이. 거기에서 발생을 하는데 아까 또 새로운 메뉴 뭔가 보랏빛소 같은 메뉴를 말씀하셔서 생각이 나는 게 이 넷플릭스에 셰프 스테이블 시즌 1 있었어요. 되게 예전 건데 니키 나카야마라는 일본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정말 니치 마켓을 파고든 거죠. 나는 일식집을 하는데 일식을 팔지 않겠다. 하이엔드 음식을 만들겠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이제 익숙해졌습니다. 그 일본에 왜 온천 여행 가보신 분들은 한 번쯤 저녁으로 먹어보셨을 텐데 카이세키 이렇게 소고기랑 이렇게 잘 구워서 먹고 여러 가지 이렇게 쫙 나오잖아요. 코스 요리처럼. 그게 이제 일본의 이제 고급 하이엔드 요리 카이세키인데 그것만 이제 미국에서 그걸 열어가지고 LA에서 그것만 판 거예요. 그러니까 대상이 대중이 아니고 극소수의 헐리우드나 비버리 힐즈에 있는 미식가들을 위한 하이엔드 음식을 정말 거기만 집중적으로 판 겁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항의도 많이 받았대요. 아니 너 일식집인데 왜 스시랑 롤을 안 팔아? 롤 왜 안 팔아? 뭐 항의도 많이 받았는데 개념치 않고 계속 근데 그걸 팔다가 이제 극소수의 미식가들에 의해서 조금씩 입소문이 나다가 넷플릭스 셰프의 테이블 여기에 출연하면서 빵 터진 겁니다. 그래서 막 뭐 그 뒤로는 뭐 정말 마치 이제 일식계의 고든 램지처럼 그렇게 돼서 했단 말이죠. 근데 이 사람이 그냥 일식집 열고 나도 스시 팔고 롤 팔고 뭐 이렇게 했으면 과연 그렇게 됐을까? 그렇죠. 그래서 보랏빛소는 정말 훌륭한 개념인데 여러분들이 또 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잘못 읽으면 무조건 튀면 된다. 그렇죠. 무조건 차이가 있으면 된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달에 시를 읽으면서 은유를 내 몸에 장착을 해야 되는 이유가 예를 들어서 빙수가요. 얼음 위에 팥을 얹어서 팔았었잖아요. 근데 얼음 위에 팥을 얹어서는 10,000원대, 20,000원대도 못 받잖아. 비싸봐야 12,000원, 13,000원 이렇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얼음에다가 망고를 얹었더니 10만 원 넘게 해도 사람들이 지갑을 열더라. 그러니까 얼음 위에 망고를 얹었을 때 사람들이 10만 원 이상 던진다. 얼음 위에
딸기도 얹어보고 메론도 얹어보고 바나나도 얹어보고 하는데 무조건 튄다고 예를 들면 우리 여기 보이는 지금 저기 하드님 뒤에 있는 저 잎사귀를 얹어서 나는 팔래요? 특이하잖아요. 이런 거는 안 된다는 거죠. 지난달에 내 마음은 호수요. 호수 마음 연결하니까 뭔가 감동이 일지만 내 마음은 지렁이요. 네. 내 마음은 탕수육이요. 네. 아무거나 연결한다고 해서 감동이 일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연결했을 때 이 정도, 감동 이런 거를 그러니까 가더라도 우리가 머리 색깔을 염색을 하더라도 그 어떤 지금의 추세 하고 만다의 팬분들은 여기까지는 용인할 거다라는 그런 감각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저 역시도 직장 생활할 때 그 책이 기억이 나는데요. 고 이어령 교수님의 그 생명이 자본이다라는 책이 있었어요. 그때 여든에 쓰셨었거든요. 그 책을. 거기에 이제 그 얘기가 나옵니다. 넘버원이 되려 하지 말고 올리원이 되어라. 넘버원 아니고 올리원이 되어라. 네. 근데 왜냐하면 그 이유는 너무나 간단해요. 고 작가님, 저, 그다음에 여러분 각자 개개인 한 명 한 명이 올리원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지금 나라는 사람이 나라는 사람의 얼굴, 눈, 코, 입, 생김새, 목소리, 생각, 하는 행동 이거는 제가 태어나기 전에도 이 인류에 존재하지 않았고 네. 제가 죽으면 그 이후에도 영원히 존재하지 않을 거예요. 네. 고 작가님도 마찬가지고.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올리원인데 왜 넘버원이 되려고 하냐? 넘버원은 목표가 같고 네. 거기를 향해서 모두가 달려가서 그렇죠. 경쟁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저희 많이 말씀드렸던 이렇게 원이 있으면 방향은 네네. 우리가 360도인데 맞아. 360명이 각자의 방향을 향해서 올리원이 돼서 가면 모두가 1등인데 이 360도 중에 하나의 딱 저 각도만 찍고 여기에 360명이 달려가서 1등부터 360등까지 성적표가 나오게. 네. 그러면 그 360명 중에 과연 누가 행복할까? 네. 1등을 뺏길까 봐 행복하지 않고 네. 2등은 1등을 못해서 행복하고 3등도 네. 마찬가지고 꼴등은 당연히 그럴 거고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말이 저한테 너무 와닿았거든요. 넘버원이 되지 말고 올리원이 네. 되어라. 안정적이라고 생각한 우리가 사회가 뭐 대기업, 공기업, 공무원, 뭐 의사 되라, 뭐 안정적으로 살아라, 이렇게 해라, 뭐 다 그게 틀리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안정적인 지대도 있지만 이제 시대가 그러니까 넘버원 쪽으로 너무 몰리다 보니까 경쟁도 심해지고. 맞아요. 예. 그래서 제가 지난달에 말씀드린 제가 단편 소설 처음 지금 한 3개 종류를 쓰고 있는데 한 가지가 그 첫째 줄이 2037년 7월 15일 드디어 세상의 모든 일자리가 없어졌다.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니까 지금 온리원이 되자는 얘기의 주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한테 아예 취업이라는 제도가 없으면 각자 다 창업할 수밖에 없잖아요. 살아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그런 세상을 한번 소설로 써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취업을 못해. 제도가 없어. 취업 제도가. 로봇이 다 해. 네. 그러면 나는 이제 어떻게든 내가 찾아내야 돼. 어떤 일을. 그렇다면 내가 창업해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저는 믿는 게 뭐가 있냐면 우리 인간은요. 그렇게 닥치잖아요. 무조건 해요. 근데 우리는 세스 고든이 얘기하는 게 그 안전지대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거를 제발 믿지 말라는 거죠, 사실. 진짜 안전지대도 아닐 뿐더러. 그러니까 자꾸 그런 쪽으로만 가려고 하니까 내 안에 진짜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세상이 얼마든지 우리는 있는데 근데 이거를 정말 극단적으로 몰아놓으면 저는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얼마든지 그래서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 가끔 때로는 여러분들이 그래 무조건 나는 창업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내가 그럼 뭘 창업할 수 있을까라고 한번 진짜 이제 정말 그러지 않을까요? 이제 옵티머스 막 대량 생산하게 되고 맞아요. 일자리 네. 거의 없어집니다. 그러면 결국은 여러분들 창업하셔야 돼요. 이제 살아야 되니까. 그랬을 때 나는 과연 뭘 할 수 있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재밌습니다. 그리고 이게 재밌어야 돼요. 괴로워하지 마시고. 맞아요. 그리고 믿으셔야 돼요. 모든 생명체는 반드시 자기가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졌으니까 태어난 거거든요. 전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창업밖에 없는 세상. 그러면 나는 도대체 어떤 사업을 하면서 살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신다면 지금 작가님의 말씀은 창업을 해라가 아니라 네. 정말 그런 세상에 산다고 생각했을 때 그런 가정이 되어야 비로소 그럼 나는 어떤 거를 그렇죠. 할 수 있을까? 이제 잘할까? 취업은 없는 거야. 네. 네.
왜냐하면 취업이 있으면 일단 취업만 생각하니까.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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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지금 여러분 우리가 제미나이 이런 거 뭐 나노 바나나 이런 거 되게 이제 많이 쓴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 여전히 이 AI 이제 올해가 2026년이 이렇게 오다가요. 모두가 똑같이 이렇게 오다가 2026년을 기점으로요. 쫙 갈라지는 그 네. 분기점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어떤 분기점이냐면 지금 뭐 AI 뭐 다 쓰는 것 같지만 이걸로 사주 보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신년 운세 이런 것도 네. 보시고 네. 그다음에 뭐 이런 일상의 친구처럼 대화하고 이렇게 활용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런 거 말고 실제로 이거를 AI를 업무에 한마디로 AI 시대의 이점을 누리는 AI 시대의 우위를 점하는 사람은 지금 전 세계 3% 정도라고 네. 합니다. 전 네. 세계상 97%는 여전히 AI가 주는 베네핏을 얻지 못하고 있는. 네. 그래서 이게 갈라지는 게 이쪽의 소수는 AI로 인해서 비즈니스가 됐든 투자가 됐든 어떤 면에서든 나한테 경제적으로든 더 막대한 성공과 부를 거둬들이는 이쪽 집단이 있을 거고요. 네. 나머지 대다수의 집단은 AI로 인해서 종속돼서 네. 네. 나의 수입이 줄어들고 네. 일자리가 없어지고 네. 어려움을 겪는 네. 그거로 가는 2026년이 나중에 뒤돌아봤을 때 분기점이 될 거다라고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네. 저는 정말 깜짝 놀랐던 게 지난달에도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회사에 있는 빌딩의 위층의 회사의 대표님을 만났는데 네. 그 디자인 리터치를 하시는 회사거든요. 네. 근데 그 구글의 나노 바나나가 나온 뒤로 정말 충격적인 되게 충격받았었는데 연말 11월 12월에 매출이 0원이었대요. 빵원. 아무도 사람에게 리터치를 맡기지 않는 네,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디자인 다 나노 바나나 같은 걸로 네. 하고 하니까. 네. 근데 그래서 그분도 그 대표님도 뭘 잔뜩 막 자료를 막 이렇게 이고 오셨어요. 뭐라도 지금 공부해서 네. 방향을 틀어야 된다. 네. 그러고선 들어가시더라고요. 네. 이제 그 대표님의 방향이 앞으로 어느 방향으로 갈지는 나중에 뭐 알 수 있겠지만 와, 그렇습니다. 저는 제가 2년 전쯤에 우리 하구만다에서도 얘기를 했을 것 같은데 제가 그때 그 얘기를 엄청 하고 다녔거든요. 제가 이제 연예인이니까 빠른 시간 안에 이제 우리 연예인들은 집에만 있는다. 연기하러 안 간다. 왜? AI가 다 만들어버리고 만약에 마동석이에요. 그러면 마동석 씨한테 계약만 따오는 거예요. 마동석 씨 얼굴을 좀 쓸게요. 그 연기는 이제 그걸로 다 하면 되니까. AI가 그리고 컨펌만 받으세요. 그러면 이제 뭔가 좀 어색한 부분 최근에 뭐 배트맨 막 스파이더맨 그다음에 트랜스포머 약간 이제 아직 어설프더라고. 근데 이게요 발전해 나가는 게 한 달 전에 만든 거랑 한 달이 뭐예요? 3일 전에 만든 거랑 지금 올라온 거 이제는 그 유명한 헐리우드 배우들 가지고 요즘 막 만들고 있잖아요. 네. 거의 이제 본인이 찍은 것처럼 됐어요. 네. 그러면 1, 2년 안에 진짜 제가 2년 전에 이런 얘기를 엄청 했거든요. 우리 연예인들은 그래서 제가 연예인들끼리도요. 제가 무슨 얘기 많이 했냐면 2년 안에 최대한 인지도를 높여라. 그러면 우리는 그 인지도로 이제 일 안 해도 그냥 계약서만 쓰고 현장에 나가서 밤새 비 맞으면서 촬영하고 막 하늘에서 걸고 막 하늘 날아다니지 않아도 우리는 그 초상권만 사인해도 그냥 영화가 되고 하는 이게 저는 그때 강의할 때 얘기하면서도 그래도 한 10년, 20년은 걸리겠지 했거든요. 지금 이미 웬만한 걸 다 만들고 있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씬이 100개다 이러면 지금 다 찍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점점 줄 것 같아요. 100개 중에 배우님은 요거 3개만 찍으시면 됩니다. 예. 뭐 10개만 찍으시면 됩니다. 녹음도 목소리도 저희가 다 해놨습니다. 요거가 도저히 좀 티가 나니까 요거는 좀 실제로 녹음해 주세요. 이제 이미 그렇게 돼버렸더라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진짜 정말 이제 완전히 임박해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네네. 네. 자, 그렇다면 우리 또 책을 갖고 왔으니까 책 내용도 좀 여러분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보실 수 있도록 저는 이런 페이지를 보면 제가 기분이 좋습니다. 와. 줄여놓고 이게 20년 전에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책은 어떤 책이냐면 책을 읽으면 아이디어를 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요. 여기 제 책의 173쪽에 인터브랜드라는 데서 매년 전 세계 상위 100대 브랜드를 발표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책이 처음에 나온 그 2003년에 제가 1위부터 10위까지 보면 코카콜라, 마이크로소프트, 뭐 IBM 막 이렇게 있어요. 맥도날드,
메르세데스 벤츠가 10위예요. 그러니까 코카콜라가 1위였어. 2003년에. 제가 이 책을 중간에 읽었을 때 2013년에 다시 한번 찾아봤어요. 그때 다시 읽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찾아봤더니 드디어 1위가 애플이 됐어. 그다음에 뭐 마이크로소프트, 코카콜라 있던 애들은 계속 있어. 네. 근데 새로 진입한 기업이 2003년에 우리의 삼성이 34위였어요. 네. 근데 2013년에 10년 만에 드디어 9위에 진입을 합니다. 그리고 12위에 루이비통이 새로 딱 등장을 해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오니까 어제 네. 2025년 발표가 있더라고요. 봤더니 1위는 여전히 애플이야. 그리고 나머지는 다 비슷하게 있는데 새로 진입한 게 3위가 아마존이 들어왔어요. 네. 그 다음에 8위에 인스타그램이 들어왔어. 100대 브랜드 8위가 인스타그램이에요. 브랜드 순위, 그러니까, 브랜드 가치 순위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것만 봐도 뭔가 세상이 흘러가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죠? 네, 네. 코카콜라가 1위였다가 애플이 1위였다가 아마존, 인스타그램이 그 전에는 메르세데스, 벤츠, 뭐 맥도날드 이런 애들이 막 상위에 있었는데. 또 기분 좋은 거는 2025년에 제가 34위였다가 삼성이 네. 9위였다가 2013년에 네. 지금 2025년에 세계 기업 중에 100개를 뽑는 거예요. 브랜드. 네. 네. 삼성이 5위에 링크돼 있어요. 와. 그래서 뭐 내용도 내용이지만 저는 이런 또 브랜드에 대한 거를 한번 보면서 이 빠져나가고 들어오고 이런 기업들만 봐도 뭔가 시대가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그런 느낌을 찾을 수 있었고 또 삼성이 이렇게 순위가 올라가는 걸 보면서 국뽕이 차오르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네. 저는 이게 이제 린치핀하고 자연스럽게 연결이 그렇죠. 되잖아요. 네네. 네, 보랏빛소가 온다와 린치핀이 같은 세스 고딘의 이제 명작인데 쫙 네. 연결이 되는데 결국 린치핀이 말하는 거는 수레바퀴가 빠지지 않게 고정하는 아주 작은 네, 핀인데 아주 작은 핀. 그 핀 하나가 빠지면 전체가 무너져 버리는 그렇죠. 네. 정말 대체 불가능한 핀. 네. 톱니바퀴의 톱니 중에 하나가 아니라 그래서 이 린치핀이 된다는 건 어떻게 보면 내가 원하는 삶으로 가고 경제적으로 내가 더 여유로워지고 네. 뭐 이런 걸 의미할 수도 있겠죠. 그 네. 린치핀이 된다는 네. 건요. 근데 최소한 남들이 보기엔 굉장히 고통스러운 과정일 겁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나도 재밌지만 힘든 건 힘들 거예요. 네. 예, 힘들 거예요. 근데 그 힘들고 혹은 고통의 끝에는 정말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장면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네.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여기서 또 자연스럽게 되게 니체, 위버맨시, 초인이 네, 생각이 네, 난 게 네. 니체는 항상 니체가 말하는 위버맨시, 초인은 뭐 대단한 힘센 천재적인 사람이 아니라요. 그냥 너 자신의 주인. 이게 니체가 말하는 네. 위버맨시, 너 자신의 주인이 되라 이거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지금까지 형성된 일종의 규칙들, 규범들, 가치관들, 고정관념들 이거 다 갈색소다. 네. 그럼 이거를 파괴하고 네. 새로운 나만의 새로운 가치, 이게 보랏빛 소이자 린치핀이겠죠. 네네. 내가 그런 존재가 되라. 그래서 니체가 인간이 낙타, 순종하는 단계, 네. 이제 산업혁명 이후로 이제 회사의 조직이라는 데 들어가서 순종하는 단계, 그러다가 이제 사자, 파괴하는 단계, 네네. 이 규범을 깨고 이게 보랏빛 소까지 됐어요. 근데 결국 최종적으로는 아이잖아요. 왜 이게 어린아이를 자꾸 니체가 강조하냐면 어린아이는 놀이를 할 때 자, 이 놀이는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규칙을 알려줘도 완전히 다르게 논단 말이죠. 네네네. 그 규칙에 얽매이지 않고 다르게 놀아요. 예. 네. 그래서 결국 나는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하나의 이 게임이나 혹은 룰이라고 본다면,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하나의 내 인생이 그거라고 본다면 나는 다른 사람들이 정해놓은 규칙에 따라서 놀고 있는가, 네. 아니면 나는 이 같은 공간이지만 나만의 놀이를 하고 있는가, 네.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네. 생각이 정말 크게 들었습니다. 그 니체의 초인 위버맨시에 대한 거를 저는 이제 완전히 이해해 버렸어요. 네. 니체의 권력 의지라는 책이 있는데 Will to Power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나라는 권력 의지 이렇게 해석을 해놓으니까 뭔가 권력 이런 느낌으로 오해가 되는데 네. Will to Power, will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will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를 배우고 뭔가를 뭐 강하게 하고 하지 않아도
우리가 남들이 말하는 안전지대, 특히 이 책과 연결한다면 안전지대, 남들이 이렇게 살아라, 이런 낙타처럼 끌려다니면서 사는 그런 남들이 시키는 대로 사는 그것만 걷어낼 수만 있어도 걷어내는 순간 우리 안에는 사실은 엄청난 초인 내 안에 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왜냐하면 내 세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쇼펜하우어의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 여러분 세상이 있는데 이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상은, 이 의지는 안 좋은 의지예요. 뭐냐면 남들이 자꾸 나한테 뒤집어 씌우려는 의지.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뭔가 뒤집어 씌운 어떤 의지를 가지고 색안경을 끼고 해석을 한, 그러니까 원래의 세상이 아니라 색안경을 끼고 본 그 세상, 그걸 표상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같은 맥락이야 사실. 그래서 사실 니체가 이 쇼펜하우어의 의지와 표상으로 그걸 읽고 이 윌 투 파워를 쓴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같은 얘기예요. 쇼펜하우어 입장에서는 너네 이런 의지 좀 제발 버려라. 이거 법정 스님의 무소유하고 또 같은 얘기입니다. 네. 너네 제발 돈을 소유하지 말라가 아니라 남들이 얘기하는 그 색안경 끼고 보는 무조건 부자가 좋다 이런 그거를 소유하지 않아야 쇼펜하우어 입장에서는 남들이 만들어 놓은 의지 그거 소유하지 않아야 진짜 세상을 볼 수 있다. 니체로 오면 그랬을 때에 우리 어린아이처럼 그 순수했던 처음에 창조할 수 있는 그 원래 우리가 갖고 있는, 또 헤르만 헤세가 내 안에서 솟아나오려는 그것을 살아보려 했다. 그 내 안에서 솟아나오는 그거, 저는 뭔가 노력하지 않아도 오히려 걷어내려고 하는 순간 우리 안에 있는 그 순수한 어린아이 같은 힘, 그 초인의 힘, 그 초인이라는 개념을 최근에 오랜만에 쇼펜하우어 책 뒤져보고 하다가 너무 이해를 좀 하게 돼서 좋네요. 무엇보다 지금 쭉 고 작가님께서 말씀하신 윌 투 파워, 그리고 내가 갈색소에서 보랏빛 소로 산다는 건 어쨌든 간에 알을 깨고 나와야 되는 네네. 거잖아요.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내 스스로 용기를 내지 못하는 두려움도 있지만 네. 내 주변, 네. 아유 가만히 있어. 그렇지. 네, 이거 네네. 예. 또 그러다 망하면 어떡해. 네. 예. 근데 그 주의 싸움이 진짜 중요한 게 토니 페르난도라고요. 네. 호주의 정신과 의사예요. 근데 이 사람이 특이한 게 불교의 귀에서 네. 수행도 했어요. 네. 미얀마 그쪽 동남아 쪽 불교는 제가 뭐 불교가 아니라 잘 모르겠지만 또 이렇게 수행을 해서 스님이 됐다가 다시 돌아올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예. 그래서 또 의사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토니 페르난도가 이 말을 했습니다. 향을 썼던 종이에는 향내가 나고 생선을 꿰었던 새끼줄에는 비린내가 납니다. 네. 예. 사람도 내 주위에 어떤 인연을 맺느냐에 따라 마음이 물든다. 네. 그만큼 이 주위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네. 진짜. 그렇죠. 예, 정말 그게 다예요. 이게 여러분, 그래서 저는 딱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딱 그냥 직관적으로요. 여러분 주위에 가장 가까운 5명을 떠올려 보십시오. 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아이가 있든 없든 가상으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내 아이가 커서 내 주위에 5명 그들처럼 되기를 바라는가? Yes or no 그냥 지금 딱 예. 해서 만약에 no라면 지금 있는 거기에서 당장 나오셔야 돼요. 네. 그렇죠. 예, 지금 잘못된 곳에 있는 거예요. 네. 근데 yes라면 잘하고 계신 겁니다. 네. 예, 왜냐하면 내 주위에 5명의 평균이 여러분이거든요. 그렇죠. 여러분이라는 네. 사람이 가장 가까운 주위 5명의 사람 평균이 여러분이라는 사람인데 내 아이가 커서 나처럼 되는 거에 노를 한 거예요. 네. 그럼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지 못한 거거든요. 네. 나와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네. 예. 그러니까 이 보랏빛소가 온다는 엄청 얇고요. 네. 잘 읽어집니다. 그리고 이 앞에 사진들도 있는데 여기 보여주시면 후터스라고 미국에서 한때 유명했던 맥주집인데 예. 약간, 일하시는 분들이 예, 치어리더처럼 근데 여기 세스 고딘이 뭐라고 해놨냐면 아까 제가 그 정도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후터스는 리마커블하게 느껴지기에 딱 적당할 정도로만 충격적이라는 것이다. 이게 중요해요. 여기서 더 가도 덜 가도 안 된다는 거죠. 저는 그러니까 이 리마커블해지고 보랏빛소가 돼야 되는데 여러분 반드시 책을 읽고 은유의 능력을 키우시면 그 정도 그 딱 맞는 충격.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얼음 위에 망고 현재까지는 얼음 위에 망고 얹는 게 최고 충격인 거예요. 12만 원, 13만 원 막 이렇게 하잖아요. 네. 더 가버리면 사람들한테 어필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해고로 갈 수 있는 그 감각,
그거는 우리가 지난달에 얘기했듯이 책을 읽고 문학, 시, 에세이 이런 것들을 접하다 보면 저절로 쌓입니다, 여러분. 저절로. 네. 그래서 은유의 능력을 반드시 좀 독서를 통해서 내가 이 감각 뭔가 연결하고 그랬을 때에 이거랑 연결하면 사람들이 감동을 받겠다. 이거랑 이렇게 해보면 사람들이 지갑을 열겠다. 그리고 이렇게 보랏빛을 소를 등장시킬 때 이 정도 충격을 줘야 이 시장에서 반응을 하고 사람들이 공감을 가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이 보랏빛소를 읽어보시면, 그리고 일단 나는 지금 살고 있는 나의 삶이 정말 2025년, 24년, 23년 한번 쭉 보시면서 나는 그냥 정말 누런소로 살지 않았나. 저는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기에도 굉장히 좋은 책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저도 이제 마무리 좀 멘트를 하자면 네. 저는 아이러니하게도 세스 고딘을 읽으면서 계속 니체가 생각이 났거든요. 네. 또 니체의 개념 중에 영원회귀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네. 영원회귀는 한마디로 100번이고 1000번이고 지금 사는 이 삶을 산다고 했을 때 네. 영원히 무한반복 네. 된다고 했을 때 그래도 좋은가? 거기에 예스라고 말할 수 있는가? 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살아라. 그래서 여러분 갈색 소 뭐 좋습니다. 보랏빛 네. 소 다 좋죠. 근데 어찌 됐건 간에 후회가 있지는 않아야 될 거잖아요. 네. 살면서 후회가 있지는 않아야 될 것 네. 같은데 이 영원 회귀가 사실은 후회에 관한 거거든요. 네. 예, 저는 이거 니체가 우리한테 제시한 약간 심리 테스트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이걸 네. 뭐 윤회 뭐 이런 걸 떠나서 네. 심리 테스트라고 생각하는 게, 예를 들어 저한테는 그겁니다. 금수저 부모님을 만났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해서 스스로 다 해야 했고 중간에 사기도 당했었고 여러 가지 아쉬운 것들이 있어요. 뭐 대학교 때 친구들 다 6개월이라도 짧게라도 어학연수 막 다녀와서 막 토익 점수 잘 맞고 막 뭐 그런 경험도 있고 한데 저는 못 갔거든요. 네. 뭐 그런 것들, 그 모든 것들을 생각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100번이고 1000번이고 네 하와이 데저텍 네 삶이 계속 영원히 반복된다고 해도 좋은가? 저는 예스입니다. 네. 저의 수많은 핸디캡들, 인생의 약한 고리들, 오점들까지 다 끌어안는 거, 그게 이제 아모르 파티잖아요. 네. 저는 아모르 파티 할 겁니다. 똑같이 할 겁니다. 네. 뭐 계속 영원회귀, 흑수저로 영원회귀 괜찮아요. 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거를 좀 여러분들도 한마디로 죽기 전에 후회 없이 항상 말씀해 주시잖아요. 네. 마지막에 죽기 전에 일어나서 벽을 팍 긁으면서 그렇게 마지막 순간까지도 움직이면서 열정으로 뜨겁게 정말 후회 없이 살았다. 네. 잘 살다 간다 진짜. 네. 뭐 100%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최소한 그렇게 대답할 수 있도록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는 화복 동문이라는 사자성어가 있거든요. 네. 화와 복은 동문, 같은 문으로 출입한다. 화와 복은. 네. 한마디로 화와 복은 출입하는 문이 똑같다라는 뜻인데 네. 이거에 더 숨겨진 뜻은 이 화든 복이든 결국 내 자신이 불러들이는 거다. 네. 예를 들면 뭐 우리가 스토아 학파들 뭐 에픽테토스나 세네카나 네. 뭐 많이 얘기하잖아요. 네. 그리고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도 스토아 학파고 네. 이 스토아 학파의 핵심 철학은 네가 통제할 수 있어 없어 이겁니다. 네, 그렇죠. 통제할 수 있으면 네가 통제해. 네. 통제할 수 없으면 통제는 할 수 없어도 네가 반응할 수 있잖아. 어떻게 반응할 거야? 예를 들면 그 스토아 학파 입장에서 공항에서 비행기가 갑자기 무한 연기가 돼 버렸어요. 네. 그럴 때 펄펄 뛰면서 화를 내고 하는 그렇죠. 거는 미친 짓입니다. 네. 왜냐하면 그 연착되는 거는 비행기를 내가 데리고 올 수는 없잖아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일이 네, 아니거든요. 근데 네. 거기서 펄펄 뛰면서 화를 내고 싸우면서 내 에너지를 완전히 부정적으로 막 이렇게 할 건지, 아니면 거기에서 평소에 내가 읽고 싶었던 책이나 읽자 네. 라고 한다든지, 네. 아니면 같이 동행한 가족이든 지인이든 전혀 색다른 장소에서 공항에서 밤늦게까지 그럴 일이 없었는데 네. 뭔가 이런저런 도란도란 얘기하면서 평소에 못했던 좀 속 깊은 얘기를 해본다든지, 아니면 혼자 가만히 앉아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내 삶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다든지, 네.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거든요. 화복 동문입니다. 화와 네. 복은 결국 내 자신이 불러들이는 것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지금의 여러분을 만든 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과거에 이런 거 분명히 한두 개 있습니다. 내가 그때 그걸 어떻게 했지? 그런 게 있거든요, 여러분.
지금의 여러분을 만든 게 고통스러웠지만 포기하지 않았던 과거의 여러분이에요. 그 과거의 여러분이 도와줘서 지금 여러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미래의 여러분이 지금 있어요. 과학적으로, 물리학적으로 봤을 때 과거, 현재, 미래는 무의미합니다, 여러분. 많이 말씀드리지만 대표적인 학자가 카를로 로벨리고요. 근데 미래의 여러분이 지금 있다고 하면 지금의 여러분은 그 시선에서 본다면 과거의 여러분이잖아요. 지금 오늘 여러분이 미래에 있는 여러분을 도와주셔야 돼요. 네. 힘들죠.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도 있고, 그리고 두려움이라는 거는 우리 인간의 기본 디폴트 값이고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지금 도와줘야 미래에 지금 있는 잘 살고 있는 여러분을 지금 현재 여러분이 도와줘야 됩니다. 네. 예. 댓글에 위로 올라가 27살에 1억을 모아서 3번의 사업을 도전했는데 지금 빚만 3천만 원인가? 그래 힘들어서 저거 하다가 우리 아큐정전을 했었잖아요. 아, 네. 아큐정전을 읽고 제가 왜 이렇게 살았나 알게 됐어요. 진짜 여러분에게 책에 특히 고전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것 같아요. 와. 제가 영혼 회귀 얘기하시는데 예. 저걸 읽었어요. 네. 또 아까 아주 작은 습관의 힘, 네. 저도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을 읽었는데 네. 거기에 저자가 뭐라고 했냐면 성공은 결론이나 결말이 아니라 계속 이어지는 시스템이다 이래요. 네. 나 그걸 이해를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500억 건물주가 되겠어라고 목표를 잡은 사람이 있어요. 네. 그러면 500억 건물 그거 사인하는 순간 그게 성공의 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500억 건물을 가지기 위해서 시작한 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언젠지 모르겠지만 나는 이게 영혼 회귀랑 같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아주 작은 습관의 힘 그 뒷부분에 뭐라고 나오냐면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는 대신에 그 작은 성공의 습관을 만들어 놓고 계속 밀고 나간 프로들은 따분하고 지루해진다. 우리가 책 읽다 보면 따분하고 지루해지잖아요. 근데 결국은 프로들은 어떻게든 어떤 동기부여를 만들든 어떤 방법을 만들든 아까 끼워 넣기를 만들든 이걸 읽어낸다는 거죠. 네. 그러면 계속 성공한 삶으로 산다는 거예요. 500억 건물 딱 가지자마자 삶이 멈추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어나가야 돼. 그러니까 아까 27살에 하신 분은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 3천만 원 빚져 계시지만 지금 본인이 나는 성공한 사람이야라고 선언하시고 지금처럼 아큐정전 같은 거 읽으시면서 계속해서 나는 성공한 사람이라고 선언하고 계속 나아가시면 결국은 그 성공에 본인이 원하는 어떤 목표가 있으시면 거기에 도달하는 때까지 가시면 그 가는 과정이 결국은 나는 성공한 사람으로 산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영혼 회귀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고 만다 지금 보고 계신 분들은 우리가 책을 통해서 오케이 나도 오늘부터 당장 나는 내가 성공한 사람이야 라고 선언하시면 성공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근데 단 하나 힘든 순간이 찾아오고 이럴 때 그래서 우리가 매달 한 번씩 하지 않겠습니까? 어디 가지 마시고 계속해서 밀고 나가서 결국은 스티브 잡스가 얘기한 점들을 연결해서 그 본인이 원하는 성공 그림을 그려버리면 맨 처음에 점 찍었던 그게 성공한 사람으로 산 날들이 되는 거고 그 이후에도 계속 가는 거고 이걸 영혼 회귀하면 되거든요. 하대님이 저는 다시 태어나도 지금 하와이 데이책 하는 네. 이거 할래요 라고 한 것처럼 그렇게 해버리면 내 과정이 다 성공한 사람으로 사는 과정이 돼버렸기 때문에 아까 그 분을 위로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이 개념이 너무 그 아주 작은 습관의 힘 읽고 너무 좋은 거예요. 이 개념이 누구나 오늘 당장 지금 당장 성공한 사람이 될 수 있구나. 단 이거를 내가 어떤 방법으로든 시련이 찾아오고 힘듦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동기부여를 받고 우리처럼 이런 하고 만다 이런 방송 보시고 또 이런 책들을 읽으면서 어떻게든 또 마음을 다잡아서 이어가시면 우리는 모두가 성공한 사람으로 살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렇게 살아 봅시다. 우리 한번. 예. 마지막으로 우리 진짜 네. 성공하고 만다 라고 외치면서 2월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들도 준비하고 계시고 오늘은 앞에 성공 한번 붙여보죠. 네. 성공하고 만다. 네. 이렇게 외치면서 2월달 마무리하고요. 3월달에는 그라시안 책으로 발타자르 그라시안. 네,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오겠습니다. 자, 그럼 하나, 둘, 셋. 성공하고 만다. 여러분 오늘부터 성공했습니다. 쭉 밀고 갑시다.